우리 시각으로, 우리 한국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저녁에 7시에 또 메인 뉴스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좀 당선자 윤곽이 나올 수 있을까? 사실 그 전에 당선자 윤곽이 나올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누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어느 일부 지역, 펜실베이니아나 러스트벨트, 선벨트에서 압도적으로 누군가 승리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미리 나오면. 예, 미리 나오면 이제 당선자가 저희가 윤곽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텃밭에서는 뭐 당선자가 이미 나올 것으로 치고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 전에 서너 시간 안에 당선자가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그냥- 초박빙이니까. 네,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사전 우표 투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까보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가 예. 참고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0년에 어땠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11월 3일에 투표가 있었어요. 예. 근데 우리 지금 경합주만 봐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 날인 4일에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건이 발표가 됐어요. 결과가. 그리고 펜실베니아, 네바다는 무려 4일이나 지난 7일에 예. 발표를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결과는 13일에 나왔고 지금 경합주 16개 선거인단이 달려있는 조지아는 무려 19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확정, 누가 더 가져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더라도 물론 이제 3일 투표하고 4일 뒤인 7일에 당시 바이든 당선자가 승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4일 정도 걸렸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워낙 초접전이기 때문에 예. 하루라도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체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이제 좀 어떤 기계적인 어떤 예전에 결함이나 어떤 문제 같은 것을 많이 보충하긴 했지만 그래서 속도가 좀 빨라지긴 하지만 예. 여전히 우편 투표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유권자 서명 확인해야 되죠.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되죠. 명부와 대조해야 되죠. 이게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에 우편 투표 비율은 43%였고 지난 중간 선거는 32%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예. 이번에도 8,200만 명이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게 한 4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 경합주에서 우편 투표의 양에 따라서 발표 시기가 좀 달라질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많은 언론들이 수없이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경합주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미 대선에서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강세 지역이 너무 확연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지역들에서 이기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네. 것 같고 아주 팽팽하거나 치열하거나 또는 선거인단 수가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경합주 7곳에서 누가 얼마나 선거인단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미 대선의 이제 승자가 결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경합주가 총 7곳이죠. 어디가 주 경합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경합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는 쇠락한 공업 지역이라고 하는 러스트벨트가 예. 있고요. 밑에는 이제 태양이 가장 많이 쏘이는 선벨트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예. 네,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이렇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걸린 곳은 펜실베이니아죠. 보통 민주당 같은 경우는 러스트벨트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예. 말을 하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선벨트인 아래 4곳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의 경우에는 현재 개표율이 56%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49.4%, 해리스 후보가 48.9%. 이건 뭐 1%포인트도 차이가 안 나는 아주 조금 박빙으로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펜실베니아는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표율 61%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51%대 47.9%. 한 3%포인트 정도로 조금 더 벌어지고 있어서 해리스 진영에서는 조금 걱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도 개표율이 85%인데 여기는 트럼프 후보가 역시 50.8%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47.8%로 제법 격차가 여기도 한 2%포인트 정도, 3%포인트군요. 3%포인트 정도 트럼프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리조나 지역에서도 51% 개표가 이뤄졌는데 여기는 진짜 초박빙입니다. 49.6대 49.5. 트럼프 후보가 여기도 근소하게 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경합지 지역만 놓고 보니까 이 트럼프 후보가 지금 네. 물론 이제 개표율이 50%를 넘어간 곳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숫자가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뭐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그 그렇군요. 컴퓨터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개표율과 득표율이 이게 지금 아직 실시간으로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되는데 하여튼간
굉장히 좀 근소하게나마. 지금은 트럼프가 어쨌든 좀 미소를 짓고 있을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경합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 대선에 경합주, 그러니까 특히 조지아, 애리조나, 위스콘신은 1% 미만으로 표가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11,000표, 12,000표 이런 식이에요. 예. 퍼센테이지가 1%도 안 됐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한 8만 표, 미시건은 한 15만 표 이렇게 격차가 났습니다. 예. 그래봤자 이제 1% 그러니까 0.23%이 숫자만 보면 정말 끔찍하죠. 예.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처럼 예를 들어 한 0.5% 미만으로 예. 표가 갈리면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시간 같은 경우는 2,000표 이하일 경우 자동적으로 재검표를 해야 되고요. 예. 펜실베니아는 0.5 이하일 경우 재검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도 초박빙이죠. 제가 뭐 어제까지 본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등 봐도 다 오차범위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승률을 지금 예측하기가 힘들고 특히 이런 특정 주 같은 경우는 특히 경합주 같은 경우는 재검표를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네. 어쨌든 7개 경합주 가운데 선벨트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애리조나라든지 조지아 또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개표율 50%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근소하게 앞서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데 세락한 공업지구 이제 북부에 동북부 쪽에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사실 해리스가 다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죠. 위스콘신이라든지 미시건이라든지 펜실베니아에서 해리스 후보가 좀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미시간을 제외하고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에서는 되려 또 트럼프 후보가 조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해리스 캠프에서는 상당히 긴장하면서 이 계속 개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희 기자, 뭐 이거 상식에 해당되는 건데 지난 2016년 그 미 대선을 보면은 전국 득표율에서는 당시 힐러리